계양구의 한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매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들은 농지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희망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보급단 이전 개발 이슈와 여름을 전통시장을 품고 있는 부평 나선거구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에 포함된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활동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말 그대로 제한되는 행위들이 많죠.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 형지를 변경하거나 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네, 그런데 계양의 한 마을에서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불법 매립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민원 25 송효창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덤프 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트럭들은 싣고 온 모래와 흙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한켠에서는 포클레인이 쏟아진 흙과 모래를 적절히 분산시키며 이곳 일대 땅을 고르거나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밀어버립니다. 새벽 한 4시, 5시 정도 되면 와서 덤프차가 땅땅 치고 또 여러 주민들한테 일단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첫 번째 잘못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흙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 유출수가 생겨서 그게 농지로 전부 이렇게 가서 잘못된 농산물이 생산돼서 우리 국민이 그걸 또 먹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농민의 소득 저하로 이어질까 봐 그래서 겁이 나 가지고 이걸 제보하게 됐습니다. 매립 행위가 있는 곳은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 행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매립을 의심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밭에도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흙이 한가득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밭 바로 옆입니다. 이곳은 매립이 완료됐는지 이렇게 곳곳에서 큰 돌들이 보이고요. 심지어 이 옆을 보시면 갯벌에서나 볼 수 있는 개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행법상 갯벌에서 나온 흙, 즉 개흙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특히 훼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매립 현장에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지난해 11월 새로 조성한 도로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계양구청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각각. 우선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담당인 도시재생과에 물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성토 부분이다 보니까 높이가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갖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야죠. 원상은 그에 따른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그런 거 행정조치도 취하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환경과입니다. 흙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억제시설, 즉 세륜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시설이 없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서진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어 계양구에서 새롭게 도로를 정비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 상황. 관할구청의 이 같은 대처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50cm 이상은 절토도 안 된다는데 몇 메달을 팠는데 저것도 단속을 안 합니다. 나중에 와서는 저거 메꾸고 나서 밑에 어떤 흙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좋은 흙이 들어갔는지 나쁜 흙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못하면서 나중에 와서는 다 그 유야무야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애들한테서 인터넷을 배워서라도 환경부라든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주민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민원25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공사 착공식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07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에 포함된 지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7호선이 연장되면 청라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연결되는데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오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부평구입니다. 부평구 중에서도 산곡 3, 4동과 부평 3동 그리고 십정동에 다녀왔습니다. 네, 산곡동의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은 부평을 넘어 인천의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40년 전통의 여름을 전통시장은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의 남서쪽에 자리한 부평 나선거구, 산곡 3, 4동과 부평 3동, 십정 1, 2동이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핵심 이슈는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와 함께 긴 시간 자리하며 지역의 발전을 막아왔던 삼보급단.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는 마침내 삼보급단의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삼보급단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내 관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삼보급단이 떠난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할 방침으로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비율을 최소화하고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해당 지역을 조성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 하나는 공원 하나로 가되 거기에 좀 주민 편익시설도 좀 같이 들어오고 시장을 보고 이런 이제 마켓이 우리 지금 롯데마트 하나가 이제 그 산곡 사거리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저쪽으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땅도 있고 하니 거기에 그 코스트코가 하나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주민들 중에는. 여름을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지역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입니다. 여름을 전통시장은 40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빠져나갔고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상인들은 타격을 입은 상황. 오는 5월 재개발이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돼도 시장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름을 전통시장 상인들은 망가진 상권을 살릴 지원 대책을 희망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대규모 전통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여름을 전통시장 같은 소규모 전통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해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산불이 났던 지진이 났던 재해를 당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경영현대화 사업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뭐 가점을 준다던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은 부평 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신촌 사거리 내 횡단시설 마련, 한봉산 여름을 둘레길 정비 등을 희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6일 지방선거 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7일 부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조용익 전 행정관은 주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문화와 로봇 등 미래산업을 활성화할 것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시 균형 발전을 비롯해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재난과 재해, 범죄가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며 7개 주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조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민주당 부천 원미갑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조선희 인천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장 조선희입니다. 네,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가 2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그간의 소회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커다란 배가 항해를 떠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비유하면 좋을 듯해요. 탄소 중립이라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기 위한 준비기를 21개월 동안 보낸 것이고 이제 출항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 온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9대 인천시 의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면 아쉬움도 걷어질 것이고 항해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와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 것만이 아니라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것이 영흥화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인천시도 조기 전환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이고 인천 시민들은 영흥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해상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근데 영흥화력 조기 폐쇄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죠. 인근 지역 주민과 영흥화력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같이 고민돼야 하는 건데 인천시 의회의 그린니들 연구의 차원으로 작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안된 내용이 수도권 탄소 중립 협의회 구성입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정책들이 토론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올해 2월에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례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민 공동체형 에너지 전환이 인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돌봄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어질 텐데 그래서 돌봄 사회에 대한 세미나 등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8대 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가 채택은 되었고 기후위기 특위는 이번에 활동을 종료하지만 기후정의 실천과 조선위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시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해결할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IPCC 총회가 송도에서 열렸었는데 그런 만큼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탄소 중립의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 실천과 함께 정책의 변화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교육청 그리고 정치권을 견인해 주세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이었습니다. 부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부천시와 부천 3개의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최대 13만 원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현재 부천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187곳입니다. 김포시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 유행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소형은 최대 240만 원, 대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 금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